오전에 제가 DMZ 평화지대화 또 그에 관한 법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다 능동적 평화 또는 남북에 대한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다행스러운 거는 장관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취임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남북의 물물 교환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진전이 좀 있나요? 그 물물 교역과 관련해서 일정한 그 시스템 내지는 그런 그 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저희의 일방적인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나름대로 구상을 계속 가다듬고 있는데, 남북 간의 접촉이 되고 그 채널이 복원되면은 저는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추진할 때 당연히 남북 상황, 남북 관계 상황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여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걸 개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도 그러했고 굉장히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이라는 게 일회성 이벤트로 추진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건데, 많이 좌초되는 이유가 이게 개별 사업 추진이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제재 예외 결의 추진을 해봐야 된다. 이게 사례도 장께서 아시면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석탄에 대한 거라든지 몇 가지는 결의에 의해서 포괄적 제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진행하려 하면 상당 부분 시간도 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공감대 형성도 필요해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더 추진해 보면 어쩌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2270호부터 2397호까지 예.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제재 품목들이 정리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 그것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예컨대 인도적인 품목, 인도 분야의 품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비제재 품목과 관련해서 작은 교육을 추진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부터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상황이 개선되고 또 접촉 면적들이 넓어지면, 접촉 공간들이 넓어지면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구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두드려야 되고 작은 돌파구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시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관련된 하나의 또 근거가 근래 보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로도 그렇지만 북한의 대중무역 비중이 전체 무역의 95%까지 차지합니다. 이게 적을 때는 67%까지 있다가 2019년 같으면 95.4% 정도의 대중무역의 의존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제 물건도 보면 대두유, 쌀, 밀가루, 설탕, 의약품과 같이 필수품이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개별 사업 당연히 추진하고 또 포괄적인 제재 예외에 대해서도 통일부에서 좀 더 각별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저희 남북 교육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대중 의존도, 무역에 있어서 대중 의존도가 커지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제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 자체는, 교역의 사이즈 자체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둔화되고 저하된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오늘 탈북민에 대한 여러 이제 시각에서 문제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또 하나를 보는 게 재입국자 부분을 이번에 저도 통계를 빼봤더니 약간은 놀랐습니다만은 29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30분이더라고요. 올 7월 달 것까지 이제 하면 결국은 29분의 재입국자가 있다는 이유인데, 물론 그 원인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통일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정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부적응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오셨을 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들,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에 다른 의원님들이, 특히 윤건영 의원님이 오전에
집중적으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가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이게 좀 감소되는 추세가 조금 지속되면 이 정책의 질적인 성숙, 내면의 강화,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쪽으로 통일부는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1분 추가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점검을 해보신다. 제가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탈북자가 쭉 와서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이 기관이 국정원 또 통일부 경찰 등등이 있는데 각자의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연관성이 부족하더라고요. 예. 결국은 이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또는 확인하고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기관까지의 그 프로그램의 연관성 또는 기관끼리의 협업이 부족하면 결국은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자 하나원이나 하나재단이나 있을 때 각자 기관에서는 역할을 하지만 그 기관과의 연대 또는 협의 그리고 공동의 프로그램 내지 매뉴얼 등등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점검하실 때 좀 더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생기는 것에 대비해서 경찰 보호관들의 이런 인력들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는 이런 것들도 진행되고 있고 통일부로서는 유관 기관들하고 일종의 원스톱 지원 체계 같은 종합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대처해 나가는 이런 것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